이 영상이 포함된 시리즈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1943년 9월 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동부 뉴기니의 일본군 51사단 근거지 레이를 점령하려는 호주군과 미군 연합군의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호주군 9사단 2개 여단과 미군 1개 공병연대가 1943년 9월 4일 오전 레이 동쪽 약 27km 지점에 상륙한 것을 다루었는데요. 연합군은 이날 약 7,800명의 병력을 거의 인명피해 없이 상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군은 지상군이 아닌 항공대가 상륙부대에 산발적인 공격을 가했으나 연합군의 호주군 대대장 1명 전사 이외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연합군은 상륙 해안의 방어를 강화하면서 서쪽 레이 방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일본군은 이미 연합군의 상륙이 시작될 때부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일본군의 반응을 상륙이 시작되던 시점만 다루었는데 당연하겠지만 1943년 9월 4일 하루 동안 일본군은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뉴기니의 일본군은 북쪽 해안, 마당과 외곽에 각각 20사단과 41사단이 배치되어 있고 뉴기니의 일본군을 전부 총괄하는 단위가 마당에 본부를 둔 제18군입니다. 제18군 사령부도 레이의 51사단으로부터 연합군 대병력의 상륙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18군 사령부로부터의 반응은 9월 4일 오후 1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18군 사령관은 1942년 9월에 부임한 아다치 하타조 중장입니다. 오후 1시에 제18군 사령부는 적정 판단을 포함한 내용으로 전문을 관계 방면에 타전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연합군 상륙의 규모로 볼 때 단순한 소규모 작전이 아니라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을 가하는 작전일 것이라는 사령부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 살라마와 이외의 근처 일본군 근거지로는 이곳 핀시아펜이 있는데요. 연합군이 아직 상륙 해안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적정 파악이다 보니 상륙한 연합군의 목적지가 레이인지 핀시아펜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합니다. 일본군의 이러한 혼동은 머지않아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서쪽 레이로 가든지 동쪽 핀시아펜으로 가든지에 관계없이 이 시점에서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중장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남쪽 전선 살라마우아의 방어가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했던 북쪽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더 이상 레이에서 살라마우아로 지원 병력을 보낼 수도 없고 북쪽 근거지가 떨어지면 살라마우아가 포위당해서 남겨놓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살라마우아 전선에 있는 병력을 레이 방어에 투입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9월 4일 오후 1시에 제18군 전문에서는 살라마우아 지구에서 축차 전진을 개시해서 9월 20일경까지 레이 지구에 병력을 집결시킬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왔지만 여기서 전진은 전자가 한자로 앞전자가 아니고 단어의 뜻이 옮긴다는 의미로 당연히 뒤로 가는 것도 여기에 전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마당의 20사단을 방금 나온 핀시아펜으로 이동시킨다는 대목도 있으나 9월 4일 오후 1시 전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역시 살라마우아 병력의 퇴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연합군이 상륙을 개시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 판단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살라마우아 주둔 병력을 실제로 퇴각시키는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난 내용과 혼동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레이와 살라마우아 전부 51사단의 관할 구역이 맞는데 당시 사단 사령부 자체는 살라마우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1시에 제18군 전문과는 상반되게 오후 6시에 51사단 전문에서는 레이와 살라마우아를 전부 사수한다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9월 4일 밤 제18군 사령부로부터 이제는 군 명령이 정식으로 내려지는데 바로 사단의 전 병력을 레이 부근에 집결시켜 이후의 기동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뜻은 누가 봐도 명확한 살라마우아 포기 명령이었습니다. 제51사단장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은 9월 4일 밤에 이 명령에 근거해 살라마우아 사수의 결심을 바꾸고 퇴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기록은 전합니다. 이 명령과 관련해 당시 51사단 작전 주임 참모였던
이와 나가타무츠 중좌의 당시 사단사령부 분위기를 전하는 전후 회고에 따르면 9월 4일 밤 군 명령이 내려지기 전 나카노 히데미츠 사단장은 식량도 없고 탄약도 없으므로 일선의 병력을 보강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남은 병력을 전부 모아서 연합군에 돌격해서 끝을 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51사단이 돌격해서 옥쇄하는 내용의 사단 명령을 작성하고 있던 사이 살라마와를 포기하고 레이 부근으로 퇴각하라는 18군 명령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결국 51사단 전체 반자의 돌격은 없는 것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단장의 뜻대로 전원 옥쇄를 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던 자신도 18군 명령을 보자 살고 싶다는 의욕이 갑자기 생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1143년 9월 4일 일본 제18군의 기나긴 하루는 살라마와 포기와 레이 부근 집결 명령과 함께 저무는 듯 보였지만 동부 유기니의 일본군에게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연합군의 작전 지역을 전부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살라마와이고 9월 4일에 호주군과 미군이 상륙한 위치가 여기쯤입니다. 미군 공수부대가 곧 강화하게 될 나드잡이 이곳이고 이 지도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의 거리가 거의 9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난 영상들에서 등장한 호주군의 찔리찔리 비행장인데 503 낙하산 보병연대를 실은 항공대는 남쪽의 포트 모레스비에서 출격해서 찔리찔리에서 최종 대형을 편성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루트를 따라 나드잡에 강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찔리찔리에서 출발해 마캄강 쪽으로 가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는 특별히 편성된 호주군으로 조 랭 중령이 지휘하고 126명의 공병을 포함 728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미군 공수부대의 강화 이후 마캄강을 건너 나드잡에 진출해서 활주로 보수 작업과 경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대는 9월 2일 이미 찔리찔리를 출발해 목적지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규모 부대가 찔리찔리를 출발해 보트를 타고 마캄강으로 접근했습니다. 랭 중령의 부대는 구사단이 레이 동쪽에 상륙하던 4일 마캄강 유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외에도 내륙의 호주군 진지에서 출발해 레이와 가까운 마캄강 하구로 진출하는 호주군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마캄강 남쪽 일본군이 장악한 마캄 포인트를 9월 4일에 공격했는데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마캄 포인트를 점령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1943년 9월 5일) 공수부대가 출발하는 G데이가 밝았습니다. 항공대는 포트 모레스비 인근의 2개 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었는데 첫 번째 그룹으로 503 낙하산 보병연대 제1대대가 24기의 더글라스 C-47 스카이트레인 수송기로 출발하게 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31기의 C-47이 503 낙하산 보병연대 2대대를 수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으로는 24기의 C-47이 3대대를 싣고 가게 됩니다. 각각의 C-47 수송기에는 병사들이 19명에서 20명 탑승하게 됩니다. 작전 예정일인 9월 5일 새벽 포트 모레스비 인근 날씨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안개가 잔뜩 끼고 비까지 내렸지만 일기예보대로 오전 7시 30분까지 안개가 걷히고 비가 그쳤습니다. 이때가 미군 공수부대가 수송기에 탑승을 완료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같이 수송기에 탑승한 호주군 부대가 있었는데 바로 호주군의 단포신 25파운드 포와 같이 강화할 병력들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공수부대에는 없었던 야포 지원을 해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임무를 위해 제4야전포병연대에서 장교 4명과 병사 30명의 자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자기들이 공중에서 강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는데요. 킨슬러 503 연대장이 그 부대원들이 해야 될 임무가 어떤 것인지 밝히고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돌아간 병사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원들은 8월 30일에 분해된 야포와 함께 강화하는 연습을 치렀는데 장교 1명과 2명의 병사가 부상을 당해서 결국 실제 강화에서는 빠지게 되었고 대신 들어온 장교와 연습에 참가 못한 다른 병사들은 결국 G데이에 생애 최초로 강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총 8문의 단포신 25파운드 야포가 강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작전 당일 공수부대원들을 실은 C-47 수송기가 포트 모레스비의 활주로 중 한 군데 도열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진 왼쪽 아래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오른쪽에 키 큰 사람이 맥아더 장군이고 왼쪽 사람이 피프스 에어포스 사령관 조지 케니 중장입니다. 케니 중장은 직접 B-17 폭격기를 타고 강화 지점까지 따라갔는데요. 이때 맥아더 장군도 케니 중장과 같이 B-17을 타고 비행했습니다. 원래 맥아더 장군은 케니 중장이 공수부대와 같이 따라가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1943년 1월에 미 육군항공대 케네스 워커 준장이 라바울 폭격에 직접 참가했다가 일본기에 피격돼 전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니 중장이 항공대가 자기 휘하라는 것을 강조하며 참가를 고집하자 맥아더 장군은 케니 휘하의 병사들은 자기 휘하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결국 케니 중장과 같이 B-17에 탑승하고 공수부대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상의 대화 내용은 케니 중장의 전후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고 호주군 공식 기록에도 케니와 맥아더가 나드잡 상공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케니 중장은 작전 과정에서 본인이 목격한 것을 적은 것이 전해져 오지만 맥아더 장군이 작전 비행 중에 어떤 말을 했거나 기록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9월 5일 08시 25분 첫 C-47이 이륙을 시작했고 08시 40분까지 모든 수송기가 이륙을 마쳤습니다. 항공대에는 수송기뿐 아니라 호위 전투기도 많이 동원되었는데요. P-38 라이트닝 전투기 48기와 P-47 썬더볼트 전투기 48기, 그리고 P-39 아이라 코브라 전투기 12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항공기들은 부나고나 근처에 도보두라 비행장에서도 출격했는데 수송기와 호위기 등을 포함해 총 302기의 항공기가 칠리칠리로 향했습니다. 케니와 맥아더가 탑승한 5기의 B-17은 주로 물자를 수송하는 데 쓰였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케니 중장은 이날의 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어느 한 편대도 다시 선회하거나 헤매거나 이런 일 없이 목적지인 나드잡을 향해 완벽히 접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공대는 칠리칠리에서 다시 대형을 형성하고 나드잡을 향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나드잡에 가까워지자 본격적으로 강화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48기의 B-25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59경 기관총으로 기총 소사를 하면서 드랍존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기의 A-20 해복이 드랍존에 연막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 차례는 전투기의 근접 호위를 받으면서 다가오는 C-47 수송기 편대였습니다. 이것은 호주군 기록에 나와 있는 나드잡 강화 계획 지도입니다. 동그라미 친 이곳이 나드잡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마캄강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이 두 지역이 미군 항공대 폭격, 기총소사, 연막탄 투하가 집중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에어필드, 연합군이 노리는 활주로가 있습니다. 아까 25파운드 야포와 함께 강화할 호주군 부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진은 그 임무를 맡은 호주군 병사들이 9월 5일 아침 나드잡으로 가는 수송기 안에서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오전 10시 20분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10시 20분부터 시작된 나드잡 강화 모습을 찍은 것인데요. 사진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C-47 수송기들과 강화하는 병사들, 그리고 이미 지상에 도착한 병사들이 보입니다. 구름처럼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A-20 해복에서 투하한 연막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항공기에는 호주군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화 과정, 그리고 강화 직후에 일본군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503 낙하산 보병연대 병사들은 예정된 집결 지점에 서둘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레이의 숨통을 조여오는 연합군에 맞서 일본군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연합군의 레이 공략 작전, 다음 영상에서 이후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